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68시간 학습 스케줄 짜기 드디어 3탄이 공개가 됩니다. 자, 우리 2탄 임무 수행했다는 거 여러분 댓글 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쭉 여러분이나 댓글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한 게 임무 수행했습니다. 저 완벽하게 했어요. 자, 이런 여러분의 말들과 함께 또 선생님에 대한 격려액을 여러분이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2탄 미션 수행했는지 반드시 여러분의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의 3탄이 공개가 됩니다. 많이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틀의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주차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즉 공부했었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시간 드리는 이 여유 동안에 마지막 여러분 임무 수행 다 하셨겠죠. 자, 이제 우리가 3주차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3주차 미션은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서 좀 단어는 좀 줄여드리되 좀 어려운 단어인 만큼 조금이라도 완전성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나영부터 168시간 학습 스케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나영 학생들은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미분법입니다. 선생님 저 함수의 극한 이미 1주차에서 했는데요. 압니다. 자, 우리가 1주차에서 함수의 극한을 선생님이 이미 임무 수행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라 이번 3주차에는요 눈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미분법인데 미분법이 어떻게 보면 3주차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이나 3주차에는 미분법을 완전히 통달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미분법이 조금 내용이 많죠. 우리가 1단원 도함수 그 다음에 2단원 도함수의 활용까지 조금 더 내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함수의 극한은 가볍게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에 올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영 학생들은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주까지 우리가 수학 2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적분과 통계로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기하 벡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하 벡터 내용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1차 변환과 행렬 그리고 2차 곡선까지. 그래서 우리가 1차 변환과 행렬과 그리고 2차 곡선까지 미션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적분과 통계 안 하고 왜 이번 주에는 기하 벡터인가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하 벡터가 맨 마지막 주로 가면 마음이 조급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기에 공식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기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3주차 미션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영은 미분법 위주로 그 다음에 가영은 기하 벡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미션 수행하셔야 될 문제풀이 집은요. 자, 우선 데스노트 나영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별난 문제풀이 미분과 적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나영 미션이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영은요 데스노트 기하 벡터 그 다음에 숙고개 기하 벡터 그 다음 EBS 수능 특강 기하 벡터. 자, 이렇게 해서 3권의 문제집을 이번 1주차에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미션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쪽집게 과외 특강 수학만 모의고사 2회분을 이번 주에 수행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저번 주 우리가 2주차에서 1회분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수학만 모의고사 1회분이 치러진 결과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냥 혼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봐서 나의 능력이 또는 나의 실력이 이렇게 표면화됐을 때 느낌은 조금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쪽집게 과외 특강 2회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또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 롤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8시간 학습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24시간 학습 스케줄, 즉 요일별로 분할할 것이냐.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화요일이죠. 자,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즉 이 양일 동안에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공통 내용은 바로 수학만 모의고사, 즉 쪽집게 과외 특강 1회분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수학만 모의고사 1회분 복습하는 스킬은 선생님이 TCC 쪽집게 과외 특강 TCC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 말한 방법대로 여러분이 이 1회분을 복습해 주시고요. 이 복습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많아봤자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시험을 보는 시간만큼만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요.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에 나영 학생들과 가영 학생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개념 정리. 개념을 복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념 노트. 자, 나영 학생들은 그렇죠. 미분법 딱 꺼내셔서 미분법에 관련된 즉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특히 여러분의 나영 학생들 이 개념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국계에서 얘기했었던 스토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영 학생들 특히 개념 복습에 좀 올인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영 학생들은요. 바로 예를 기하 벡터, 1차 변환과 행렬, 그리고 2차 곡선에 관련된 개념 복습을 하시는데 공식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영 학생들이 사실은 가영 학생들보다는 개념 복습의 좀 질이 조금 더 높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원에 해당하는 데스노트 풀기. 아마 데스노트 푸는 것은 틈틈이 또는 학교 쉬는 시간에 또는 얘라 학원 쉬는 시간에 또는 얘라 버스 타서 또는 얘라 지하철 타서 이렇게 틈틈이 시간에 풀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는 자율학습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는 얘라 집에 돌아와서 또는 집에서 이 데스노트를 여러분이 푸는 것은 조금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충실하게 시간들을 이용하셔서 이 데스노트는 임무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틀 양일 동안에 해결이 되고 나면 자, 이제 5월 23일과 5월 24일 자, 이 양일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 이틀은 바로 EBS 수능 특강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이 EBS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데 자, 우선 나영 학생들은요.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에서 EBS 수능 특강을 따라가는 학생들은 이번 주에 사실은 뭐가 끝났냐면 함수의 극한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미분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그냥 복습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 학생들은 EBS 수능 특강은 함수의 극한 파트만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미분법은요? 미분법은 조금 뒤로 미룹시다. 수업을 듣고 공부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영 학생들. 가영 학생들 이번 주 우리 EBS 수능 특강 기하 벡터 반에서 우리 뭐 했었더라? 그래, 이제 1차 변환과 행렬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2차 곡선에 있는 확인 유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변환과 행렬, 그 다음 2차 곡선, 확인 유제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오프라인에 있는 EBS 수능 특강을 못 따라가는데 어떡하죠? 그 학생들도 이 범위에 맞춰서 공부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범위까지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일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 5월 27일이 바로 그 중요한 바로 수학만 모의고사
마지막 2회분을 푸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7일 일요일 날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재시고 몇 분? 95분. 95분을 재고 2회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95분 딱 재고 여러분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자, 우리 학생들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나영 학생들은요. 나영 학생들은 유별난 문제풀이. 유별난 문제풀이를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미분과 적분 파트에 적분 남겨두시고 함수의 극한과 미분법만 보시면 되는데 함수의 극한은 이미 1주차에서 이미 공부한 학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제별 약공비나 난이도별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면 눈으로 한번 쫙 넘기면서 함수의 극한은 그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미분법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미분 파트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뒤에 주제별 약공비가 있어요. 그렇죠? 즉 하나의 주제, 즉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fx와 f'x의 관계가 있어요. 이 fx와 f'x의 관계에 따른 자, 이 미분법에 관련된 즉 EBS 수능 특강 문제는 우리가 4주차 미션에서 선생님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뭐만 더 보시면 되냐면 이 유별난 문제풀이에 함수의 극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에 선생님이 불연속 함수에 관련된 즉 주제별 약공비를 넣어드렸습니다. 그 주제별 약공비에 맞춰서 EBS 수능 특강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만 쭉 골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3일 동안이니까 시간이 많단 말이야. 분명히 여러분의 이 유별난 문제풀이만 싹 풀면 아마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셔야겠어요. 자, 이제 가영 학생들인데요. 우리 가영 학생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수꽃계 기하 벡터. 이 수꽃계 기하 벡터에 있는 1차 변환과 행렬 그리고 2차 곡선 파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리탐구 2교시까지 말끔하게 푸는데 아마 이틀이면 다 풀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는 1차 변환과 행렬, 또 하루는 2차 곡선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면 아마 뿌듯하게 아마 하루가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즉 여러분 한 해분의 모의고사를 딱 정점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또 여러분이나 주말에는 선생님처럼 뭐 수학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잖니.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암기 과목을 주로 남은 시간에는 여유 있을 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주차는 어떻게 보면 1주차와 2주차가 굉장히 빡시게 돌아갔다면 이번 예나 3주차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어려운 단원에 대한 미션을 선생님이 좀 드렸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시간 학습 스케줄까지 쫙 공개가 끝났는데 자, 오늘 여러분의 3주차에서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 전달을 좀 할까 그럽니다. 자, 등급별 미션 수행 시 유의사항. 자, 지금은 내가 몇 등급이지만 앞으로 6월 7일 날 나는 몇 등급이 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점수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나 현재 나는 얘는 1, 2등급이다. 나는 3, 4등급이다. 나는 5등급 이하다. 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등급에 맞춰서 미션을 갖다 수행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1, 2등급 학생들은 데스노트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데스노트가 쉽다고 해서 눈으로만 풀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는 쉬운 문제에 대한 풀이 감각이 극대화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만큼은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히 풀어달라. 즉 아는 다리도 두드리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 저 1, 2등급이니까 조금 더 완벽해지고 싶은데요. 아마 그런 욕심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EBS 여러분이나 수능 특강으로 가시게 되면 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에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레벨 2, 레벨 3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레벨 2, 레벨 3, 특히 여러분의 레벨 3에서 틀리지 않는 문제가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레벨 3까지 조금 욕심을 내달라는 거고, 선생님 커리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완수하셔야 될 미션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주제별 약공비입니다. 이 주제별 여러분 약정 공략의 비책 부분에 몰려있는 좀 4점짜리 스타일의 문제들,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완벽함을 기하시는 게 좋겠다. 자, 데스노트는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다른 등급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도실 거예요. 그래서 데스노트는 절대로 넘기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꼭 여러분 계산을 해달라는 거 꼭 주의를 드리고, EBS라면 수능 특강도 앞에 있는 확인 문제 또는 이런 확인 유제 뭐 이런 문제들 되게 쉬우실 거예요. 레벨 1도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 2와 레벨 3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완벽함을 기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유별난 문제풀이 중에서는 주제별 약공비에 포인트를 맞춰라. 그러면 이번이나 가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탐구 2교시에 있는 난이도 업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봐달라라는 여러분 좀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등급을 가장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 3, 4등급 학생들. 자, 이 3, 4등급 학생들은 데스노트를 열심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러분 3, 4등급 학생들과 1, 2등급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은 똑같은데 즉 푸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6월 7일 날 막상 여러분이 긴장하고 시험 문제를 갖다 풀 때는 속도전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데스노트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문제들, 이 기본 문제에 대한 속도를 완벽하게 높여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3, 4등급 학생들 데스노트를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문제를 딱 보고 바로 느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데스노트를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오히려 그러면 EBS 수능 특강을 갖다 푸실 때는 선생님은 레벨 3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전체 다 해야지, 이건 욕심입니다. 레벨 3는 안 해도 좋다,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고 레벨 1과 레벨 2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막 머리 싸매고 이래 보는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꽃계 기하 벡터 있죠? 수꽃계 기하 벡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리탐구 2교시가 어렵습니다. 수리탐구 2교시의 특히 뒷파트는 되게 어렵단 말이죠. 아마 2주차 미션 하실 때 스투 플러스 수학투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수리탐구 2교시 부분에 있는 난이도 업에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6월 7일이 수능시험이 아니야. 6월 7일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거는 뒤 이후로 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 못 푼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6월 7일 날 무슨 벼락이 떨어지거나 막 점수가 대폭 하락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자, 3, 4등급 학생들은 이 주제별 약정 공략의 비책도 중요하기는 한데 오히려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필수 유형이 더 중요합니다. 수꽃계에서도 필수 유형과 짬짬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속도를 높여놓는 것이 오히려 등급 향상에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5등급 이하인 학생들, 자, 요 학생들 사실은 5등급에서 3등급 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솔직히 3등급 학생이 1등급 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하위권에 있을수록 점수폭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문제를 못 풀 거예요. 그리고 아마 1주차, 2주차 미션 수행을 못해서 아마 속이 상한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얘네 문제를 왜 이렇게 느리게 푸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안 보이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학습 의욕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모든 여러분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학생들에게 딱 들어맞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줄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저걸 다 수행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데스노트는 꼭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도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확인 유제, 발전 유제 다 빼고 나는 필수 예제만 풀어야지.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나는 필수 예제만 풀어야지.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면 레벨 1까지만 해야지. 그래도 나는 미션 수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마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셨을 거거든요. 다 보는 것과 이것만 보는데도 시간 차이가 그만큼 나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요. 내가 5등급이다. 5등급 이하다? 그러면 3등급이 될 때까지는 꾹 참자.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와 레벨 1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조금 더 욕심내시면 레벨 2까지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레벨 1까지만 해도 안 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선생님이 커리로 봤을 때는 필수 유형만 보세요. 알았죠? 네,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3, 4등급 학생들은 필수 유형에다가 주제별 약공비까지 또 봐야 됩니다. 또 요것만 적어놓으면 또 요것만 한다 우리 애들은.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별로 우리 학생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요. 조금 선생님이 좀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우리가 여러분 3주차는요. 자, 숨 고르기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원을 넣는 대신에 양은 좀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숨이 트이실 겁니다. 공부할 맛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대신에 27일 날 2회 수학만 모의고사를 푸시고 아마 선생님 해설 강의가 28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28일이 휴일이라서 아마 다음 날 업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다음 날 여러분 해설 강의 딱 보시면서 내가 저번에 1회 모의고사에서 잘못했던 점들, 내가 실수했었던 점들이 2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극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원들, 아주 여러분이 6월 7일 날 중요한 역할을 할 단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3주차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자, 힘내셔서 이번 여러분 3주차 미션도 클리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4주차 마지막 168시간 기적의 학습 스케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